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아주 기가 막힌 일로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남편은 공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남자로 외모도 성격도 모난 곳 없이 정말 평범 그 자체인 사람이었어요. 결혼 정년기에 만나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했지만 특별히 큰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어 자연스레 결혼까지 이르게 된 것이고요. 아무리 사람 앞일은 모른다지만 제가 설마 이런 일로 이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 부부 이혼의 원인이 된 신우는 남편보다 10살이 어렸어요. 저희가 결혼할 땐 대학생으로 한눈에 봐도 늦둥이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구나 싶었습니다. 애교도 많고 웃음도 많아 함께 있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남편과 10살이나 터울진 늦둥이를 얻을 정도로 시부모님도 금실이 좋으시고 그런 가족들을 잘 챙기는 남편까지 참 보기 드물게 가족에 넘치고 단란한 가족이라고 생각했죠. 여동생이 어려 그런지 남편을 생각하는 신우 마음이나 신우를 생각하는 남편의 마음이 좀 다르다 싶긴 했습니다. 저도 오빠가 있지만 터울이 크지 않아 그런지 오빠에게 애교를 부려본 적도 없고 오히려 원수처럼 살았으면 살았지 다정다감한 사이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 남매는 사이가 너무 좋아 데이트할 때 연락도 잦고 종종 신우 때문에 데이트 약속을 옮겨야 하는 일도 있었어요. 이번에도 다영이야? 이따 올 때 아이스크림 좀 사다 달라네. 그런 건 문자로 해도 되지 않아? 가만 보면 되게 사소한 일로 전화 자주 하는 것 같아. 애기 때부터 그랬어. 여름이면 아이스크림 사와라. 겨울이면 붕어빵 사와라. 어려서 그래. 그렇다고 데이트에 방해받을 정도는 아니고 한참 어리다 보니 저도 귀엽게 생각하긴 했어요. 그때까진 유별나단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싸하다 싶은 때도 있었지만 제가 눈치채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좀 아니다 싶었던 것이 신혼여행 때였어요. 순조롭게 결혼식을 끝내고 신혼여행지였던 하와이에 갔는데 같은 호텔에서 신우이를 만난 거죠. 오빠! 윤다영. 너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된 일은 나도 친구랑 놀러 왔어. 뭐? 그럼 말을 하지. 왜 말도 안 했어? 오빠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그랬지. 신우 말로는 자기도 하와이 가고 싶었다는데 아르바이트 한 번 한 적 없는 대학생인 신우가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신우가 가고 싶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돈을 줬다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될 일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거 아니냐는 소리가 절로 나올 일인데 사람이 막상 자기 일이 되면 사리분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우애가 좋은 남매일지라도 오빠 신혼여행 갈 때 같은 곳으로 여행 가고 싶다고 하면 말려야지 돈까지 대주며 즐겁게 놀다 오라고 할 일인가요? 남편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시댁에 전화하니 시모는 웃으며 결국 만났냐며 이왕 같이 간 김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시간 보내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오고 싶다고 오빠 신혼여행을 따라오는 동생이 있어? 따라오기는 그냥 자기도 하와이 와보고 싶다는 거잖아. 자기 친구랑 온 건데 뭐가 따라온 거야?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반면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그렇다고 신혼여행 일정이 뭐냐 꼬치꼬치 캐물어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라 저도 찝찝한 마음을 거두려고 했죠. 그런데 사실 하와이 여행지 뻔하잖아요. 게다가 여행사 패키지로 간 거니 특별할 것도 없었고요. 이상하게도 겹치는 코스가 많았다 보니 이참에 잘 됐다며 함께 밥 먹는 일도 3번 정도 있었습니다. 이왕 만난 김에 하면서 아예 시간을 잡아 함께 해변에서 시간을 보낸 적도 있고요.
날이 더운 해변에 친구랑 같이 비키니를 입고 왔는데 아무리 남매지간이라지만 그런 옷차림을 하고 있으면 신체적 접촉은 좀 피하지 않나요? 가슴을 다 드러내놓고 남편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는다든지 남편 등에 업히기도 하는 등 제가 보기엔 좀 아니다 싶은 행동에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저와 오빠 사이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이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또 그런 문제에 대놓고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고 온전히 부부만의 시간을 보내야 할 신혼여행지에 꼽살이 낀 신우 때문에 유쾌한 여행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눈치껏 신혼여행이니 알아서 시간 보내라고 할 사람도 아니었고요. 차라리 제가 대놓고 말했으면 좋았을 일인데 그때는 신혼 초이기도 하고 쫌스럽게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에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제 기분을 표현했었어요. 신혼여행 마지막 날인데 신우가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었거든요. 저는 남편과 단둘이 보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하며 거절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렇게 말하면 저는 남편이 거절하고 호텔방에서 저와 시간을 보낼 줄 알았어요. 그래? 아까까지만 해도 괜찮더니 왜 갑자기 그러지? 물 잘못 먹었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방에서 쉬고 싶어. 그래? 그럼 그렇게 해. 나랑 다영이랑 가서 밥 먹고 올게. 어? 오빠는 간다고? 가야지. 친구도 먼저 갔다는데 다영이 혼자 밥 먹게 하긴 그렇잖아. 그럼 나는? 너는 방에서 쉬고 싶다며. 좀 나아지는 것 같으면 룸서비스라도 시켜 먹고 있어. 아니면 올 땐 뭐 사다 줄까? 아사이볼? 됐어. 그럼 쉬고 있어. 남편은 제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절 두고 나가버렸어요. 신혼여행지에서 혼자 호텔방에 앉아 있는데 솔직히 좀 서럽고 이게 뭔가 했습니다. 친구에게 연락해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더니 친구는 대번에 눈치를 채고 그러더라고요. 야, 니네 신우 진짜 대박 여우다. 어떻게 신혼여행지를 따라가? 그치. 네가 생각해도 따라온 거 맞지? 근데 재환 오빠는 따라온 게 아니라 그냥 여행지 겹친 것 뿐이라는 식으로 말해. 말이 겹친 거지. 같은 일정으로 갔으면 따라간 거지. 그리고 그냥 친구랑 놀러 갔으면 친구랑 일정 맞춰서 빨리 돌아갈 것이지. 굳이 오빠 부부 귀국 날짜 맞춰서 머무는 건 또 뭐야? 완전히 신혼여행 망치려고 작정한 거지. 몰라. 진짜 짜증나 죽겠어. 몸 안 좋다고 하니까 쉬라고 하고 자기 동생이랑 밥 먹으러 가버렸어. 이거 내가 섭섭하면 이상한 일이야? 당연히 섭섭한 거 아니야? 너 앞으로 조심해. 그 신우 보통이 아닐 것 같다. 내가 전엔 괜히 너 신경 쓸까봐 그냥 넘어갔는데 아무리 남매지간이라고 해도 그렇지 너무 유별나게 돈독하다 싶긴 하더라. 친구의 말도 있고 제가 직접 겪은 바도 있다 보니 저는 신혼여행을 계기로 신우와 좀 선을 긋고 살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죠. 저녁을 먹으러 갔으면 저녁이나 먹고 빨리 들어올 일이지 몸이 안 좋다고 혼자 호텔에 남은 저를 두고도 남편은 신우와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들어왔어요. 거기다 귀국하는 비행기도 같이 타게 됐는데 자꾸 옆에서 자기도 옆에 나란히 타고 가고 싶다느니 왜 자기만 떨어져 가느냐며 투정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못한 제가 한마디 하게 된 거죠. 지루하게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나 혼자 뭐 하냐고. 잠이나 자. 오빠가 옆에 사람한테 바꿔달라고 말해주면 안 돼? 굳이 뭐하러 그래. 나란히 앉아가도 할 것도 없는데. 그러지 말고, 어? 아가씨, 그런 것도 다른 사람한테 민폐가 될 수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저희 부부끼리 할 이야기도 있고 하니 한국에 도착해서 만나요. 네? 그게 무슨 민폐예요? 어차피 같은 좌석인데 바꿔달라고 할 수도 있지. 그리고 부부끼리 할 이야기에
제가 끼면 안 돼요? 네, 당연하죠. 신혼여행 내내 거슬리는 행동을 해서 그런지 제 말투에 날이 서 있었고 당연히 신우도 그걸 느꼈겠죠. 제가 딱 잘라 거절하며 그만하라고 하니 그 뒤로는 삐진 건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옆에 앉은 남편이 신우가 앉은 뒤쪽 좌석을 힐끔거리며 신경 쓰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싶으면 아가씨 옆자리에 앉은 사람한테 부탁해보지 그래? 바꿔 앉자고. 그럴까? 쟤 저러고 가면 한 2주는 말 안 할 건데 딱 봐도 삐진 것 같지? 그러게 말을 왜 그렇게 세게 했어? 뭐? 그럴까? 참나. 그래 가.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우리 같이 사는 거에 대해 다시 생각 좀 해보자.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가 지금 얼마나 눈치 없게 굴어서 우리 신혼여행을 망쳤는지 아가씨 옆에 앉아서 잘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신혼여행 왔지? 아가씨 데리고 가족여행 왔어? 눈치껏 아가씨 빼고 우리 부부만의 시간을 만들려고 해야지. 어떻게 된 게 오빠는 아가씨 눈치만 살펴주고 있어? 지금 이 상황에서 아가씨 삐진 게 중요해? 그러면 가. 어차피 우리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어려울 것도 없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워낙 어려서부터 내가 챙기던 버릇을 하다 보니 그런 건데 네가 그렇게 생각할 일이라는 건 몰랐지. 결국 남편은 제 옆에 남았지만 그러고도 자꾸 신경이 쓰이는지 이륙하기 전까지 계속 뭐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보나마나 신호 달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꼴이 보기 싫어 오는 내내 말도 하지 않고 뒀죠. 그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신혼여행을 마치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신우는 방에서 나와보지도 않더라고요. 하와이에서 무슨 일 있었어? 오자마자 방에 틀어박혀서 저러네. 일은 무슨 같이 시간 잘 보내다 왔는데 나는 제가 여행 간다길래 동남아 여행 가는 줄 알았지. 너네 신혼여행을 따라간 줄은 몰랐다. 새아가가 네가 신경 쓸 일이 많았겠어. 알았으면 진작 말렸을 텐데. 따라가기는 쟤는 그냥 친구랑 간 거야. 다 큰애 신경 쓸 일이 뭐가 있다고. 그나마 시아버지께서는 제 눈치를 보시며 사과해 주셨는데 시어머니는 그게 뭐가 문제냐고 되려 사과할 일이 될까 펄쩍 뛰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이고 신우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내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었죠. 그런데 그 뒤로 신우는 보란 듯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제 눈에 거슬리게 행동하는 거예요. 남편이 오면 방방 뛰며 안긴다든지 같이 밥 먹을 때 생선을 발라달라고 한다든지 애가 따로 없이 굴면서요. 나이를 그만큼 먹었으면 알아서 해야지. 결혼해 나간 오빠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아유, 예전부터 그래 버릇했으니 그러는 거지 뭘 그래? 얘, 너가 이해 좀 해라. 애가 몸은 이렇게 컸어도 아직 애야. 어렸을 때부터 편식 심한 거 재환이가 생선가시 하나하나 발라줘야 한입하고 그래서 그래. 아직도 편식 심한 어린애가 아닌데 좀 그렇긴 하네요. 성인이 다 됐는데 생선 안 발라주면 안 먹겠다니. 저희 집 같았으면 먹기 싫으면 먹지 말라고 다 먹어버렸을 거예요. 아이고 그렇지. 다행히 제가 철이 없어도 너무 없어. 그나마 시아버지께서는 신우가 나이에 비해 철이 없다고 쓴소리를 해주시는데 시어머니는 아직도 제품의 자식처럼 너무 감싸고 돌아 갈등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미성년자 애였으면 이해라도 하지 다 큰 성인이 왜 저렇게 오빠한테 달라붙을까 싶었어요. 게다가 신혼여행 이후 저한테 적대적 감정이라도 가진 건지 그 후로는 보란듯이 하는 행동도 많았죠. 어느 날은 새로 산 립스틱 색깔이 어떻냐며 남편에게 립스틱 바른 입술을 쭉 내미는데 찰나에 저를 흘끔거리는 것도 봤어요.
그 밖에도 식사 후 소파에 나란히 앉을 때면 팔짱을 끼고 앉는다든지 남편이 바닥에 앉아 있으면 뒤에서 남편 목덜미를 껴안으면서 저를 슬쩍 바라보는 시기였어요. 한 번은 다 같이 식당에 갔는데 나가는 길에 남편에게 달려가 팔짱을 쏙 끼더라고요. 저는 시부모님과 뒤에서 걷고 있었는데 입구에 있던 종업원이 그 둘을 보고 그러신 겁니다. 어머, 새댁이 참 어리고 예쁘네. 잘 어울려요. 그 말에 신우는 입이 귀에 걸린 채 웃으며 감사해요 하더라고요. 신우도 신우지만 아무 말 않고 있던 남편도 꼴배기 싫어서 그랬어요. 여보, 차키 좀. 그러니 부부인 줄만 알고 그런 소리를 했던 종업원도 어머나 하고 들어가고 신우는 옆에서 황당하다는 듯이 절 째려보더라고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바라보니 시댁에 가는 내내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가자마자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요. 그러든가 말든가 모른 채 하는데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애가 철이 없어 그래. 결혼 전엔 그래도 지 오빠가 자기 차지였는데 결혼해서 옳게 생긴 게 아직 어색한가 보다. 네가 좀 이해해. 10살이 어린 신우를 상대로 이런 기싸움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적당히 시어머니고 남편이고 제 편을 들어줬더라면 이해를 해보겠는데 10살 어린 신우가 아니라 무슨 10살짜리 신우처럼 굴면서 저에게만 이해를 구하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도 신혼초라 그래 일단 두고 보자 싶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신혼기간을 보냈어요. 그 사이에도 몇 번이나 신우의 문제로 언짢은 일이 생겨 남편과 다투는 일들이 종종 있었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애가 오빠가 좋아하는 애정 표현일 뿐인데 왜 그러냐며 저를 예민한 사람 취급했고요. 그렇다 보니 불만은 해소되지 않은 채로 쌓이기만 했고 터질 듯 말 듯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이 지난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저희 결혼기념일을 기억하시고 저녁을 사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부부의 결혼기념일이지만 시댁의 새로운 식구가 된 날이기도 하다는 말에 감사한 마음으로 간 것이고요.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우가 뛰쳐나와 남편에게 안기며 야단 법석을 떠는 겁니다. 오빠, 들었어? 오늘 아빠가 랍스타 사준대. 대박. 아이, 진짜? 그건 몰랐는데 무슨 일이시래? 몰라. 여튼 지금 기분 완전 짱이야. 근데 너 그러고 갈 거야? 아직 준비 하나도 안 했네. 아니, 이제 씻으려고. 엄마가 5시에 출발이랬는데. 우리가 좀 빨리 온 거야. 엄마랑 아빠는? 정희 이모네 갔다가 거기로 바로 온다고. 나보고 오빠랑 같이 가래. 그럼 나 씻을게. 그도 모자라 저는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인사도 하지 않고 자기 오빠를 붙들고 조잘거리더니 씻고 오겠다며 남편 볼에 뽀뽀하는 거예요. 그건 여지껏 본 적 없는 행동이라 너무 놀라 남편을 보았는데 남편은 익숙한 듯 욕실로 들어가는 신우를 보고 웃고 말더라고요. 뭐야? 뭐가? 아니, 지금 아가씨 뭐 하는 거냐고. 막 뽀뽀도 하고 그런 사이야? 그게 뭐 어때서? 아이고, 또 뭐 이상하다 싶어? 네가 형님이랑 대면대면한 사이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지. 아무리 그래도 남매끼리 뽀뽀하고 그런다고? 아이, 그런 남매도 있겠지, 우리처럼. 그리고 은하야, 쟤는 애잖아. 너처럼 형님이랑 터울이 적은 것도 아니고 10살인데 언제까지 다영이가 하는 행동으로 까칠하게 굴 건데. 남편은 언제나 그렇듯 별일 아니라는 듯이 트집 잡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듯 치부하더라고요. 더 열이 좀 받았던 건 1년이면 신혼을 즐길 만큼 즐긴 거 아니냐며 부부간의 애정 표현도 줄었거든요. 부부간의 애정 표현이 신혼 한정이냐는 말에도
이제 가족끼리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개소리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싸운 지 불과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된 부부도 아니고 고작 1년 만에 그게 말이 되나요? 벌써 그러면 안 된다는 주변의 의견에 따라 저도 나름 애교도 부려보고 이벤트 같은 것도 해봤었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달라붙어 분위기를 좀 잡아보려고 하면 왜 그러냐며 밀어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여동생 애교와 스킨십에는 껌뻑 죽으며 관대하니 열이 받죠. 좋은 마음으로 나선 자리에서 열 올리고 싶지 않아 진정하려는데 결국 뚜껑이 열리고야 말았습니다. 씻고 나온 신우가 시로라기 한 장 걸치지 않은 채로 수건 하나만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옷도 하나 입지 않은 그야말로 나체로 말이에요.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소리를 빽 지르고 말았죠. 아가씨! 씻었으면 옷을 입고 나와야죠. 왜요? 여기 우리 집이에요. 아무리 여기가 아가씨 집이어도 저나 오빠가 있는데 어떻게 그러고 나와요? 얼른 들어가서 옷 입어요. 아, 뭐래? 그리고 태연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데 뒤로 엉덩이 두 쪽을 고스란히 보이고 가는 겁니다. 수건을 가지고 나왔어도 가릴 생각은 전혀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놀란 건 저뿐인 것 같았고 남편은 그저 웃으며 핸드폰만 하더라고요. 지금 뭐야? 아가씨 미친 거야? 원래 저랬어. 원래 저랬다고? 요즘엔 10살짜리 애도 창피를 알아서 제 몸은 다 가리고 다녀. 저게 미치지 않고서야 저럴 수가 있어? 은하야, 말이 좀 심하다. 사람이 다 성향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 이게 성향 문제야? 개념 문제지. 다 큰 성인이 다른 사람 앞에서 홀딱 벗고 다니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든다고? 어처구니가 없어 남편과 말다툼을 하는데 갑자기 다시 신우가 나오는 거예요. 옷 2벌을 들고 나오는데 그래도 속옷은 입어 가릴 것은 다 가렸더라고요. 그래도 네가 한마디 했다고 입기는 입었네. 오빠, 나 이거 입을까 이거 입을까? 글쎄, 너 입고 싶은 거 입어. 아, 그러지 말고 골라줘. 오늘은 되게 특별한 날이니까 빨간색이 더 낫나? 너 혼자 너무 화려하게 튀는 거 아니야? 그런가? 그럼 그냥 흰색으로 입을게. 근데 오빠 뭐행? 그러면서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 옆으로 찰싹 붙어 앉는데 그 포즈가 어찌나 민망하던지요. 다리 한쪽은 남편 다리에 걸쳐놓고 남편 팔 하나를 끼고 앉은 모양새라 훤히 드러난 가슴이 남편 팔에 닿아 있고요. 아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또 왜요? 뭐가요? 지금 그 차림새 하며 그 차림새로 오빠 옆에 붙어서 민망하지 않아요? 다 큰 성인이. 뭐가요? 내가 내 오빠 옆에 붙어 있는 게 뭐가 그렇게 민망한 일인데요? 언니야말로 이상한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이 정도 애정 표현도 안 해요? 언니가 안 하고 산다고 남들도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정도가 있죠. 결혼한 오빠나 제 앞에서 다 벗고 나오는 것도 그렇고 지금도 속옷만 입고 나와서 오빠한테 들러붙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기본적인 예의가 없잖아요, 지금. 아, 왜 그래? 그만해, 은하야. 오빠도 그래. 지금 나한테 그만하라고 해야 할 상황이야? 원래 그렇게 자랐더라도 적어도 이젠 적당한 선을 지켜서 대해달라고 가르치지는 못할 망정. 뭐? 그만해? 아,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나 이대로는 그냥 못 넘어가. 내 눈앞에서 이건 잘못된 일이다. 제대로 이야기해. 언니, 뭐해요? 지금 나 가르쳐요? 배움이 필요하면 가르쳐야죠. 성인이 됐는데도 기본적인 개념도 예의도 없으면. 뭐예요? 말 다 했어요, 진짜? 둘 다 그만하라니까. 지금 못 들하는 거야. 오빠야말로 뭐 하는 거야? 지금 어디에 서서 뭘 해야 하는지 감이 안 와? 여전히 내 생각에 동의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럼 생각이 다른 나는 빠져줄게. 됐지?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나오는데 어찌나 손이 떨리던지 운전대를 잡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핸들에 머리를 얹어놓고 복잡하게 뒤엉킨 생각과 분노를 잠재우려 애써야 했어요. 그 사이 뒤따라 나온 남편이 잠긴 차문을 열겠다고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흔아야, 서은아, 문 열어봐, 얼른. 나 지금 혼자 있고 싶거든? 오빠는 알아서 저녁을 먹고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차라리 오늘은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러지 말고 이야기 좀 해. 무슨 이야기? 어차피 오빤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대체 무슨 이야기? 내가 지금 밖에서 이렇게 소리치면서 할 이야기 아니잖아. 일단 열어봐. 제대로 대화해야지. 이런 일로 그렇게 화내고 가버리면 나도 다영이도 마음이 불편하지. 쟤는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는데 네가 그런 반응으로 가버리면 지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이 와중에 또 다영이. 제 기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그 와중에도 신우 마음부터 생각하는 남편을 보니 피가 식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덜덜 떨리던 손도 진정이 되고 뜨겁게 올랐던 울화도 가라앉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계속 차문을 두드리며 애타게 문을 열라던 남편을 두고 그대로 차를 몰고 가버렸어요. 바로 집으로 가면 따라올까 싶어 남편 보기 싫은 마음에 한적한 카페를 찾아갔죠. 너무 혼란스럽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그 상태로 계속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부부가 살면서 어떻게 갈등 하나 없이 살겠어요. 이런저런 갈등은 어찌저찌 넘어가며 그것도 부부가 되는 과정이다 하겠지만 개념 없이 우리 둘 사이에 회방꾼 노릇을 하는 신우가 있는 한은 같은 갈등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았죠. 이혼 생각이 굴뚝 같았는데 이혼이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쉽게 이혼을 생각해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있다 카페가 문을 닫은 시간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남편은 이미 집에 와 있었더라고요. 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전화도 안 받고. 피곤해. 먼저 잘게. 앉아봐. 이대로 들어가면 이상하잖아, 정말. 대체 뭐가? 다영이는 원래 하던 습관대로 했을 뿐이야. 그런데 너가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 그러면 진짜 무슨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한 것처럼 돼버리잖아. 나도 그걸 방관하고 있는 나쁜 놈 취급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 지금 그게 중요해? 오빠랑 오빠 여동생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거? 그게? 이상한 취급이 아니라 진짜 이상한 거야. 아무리 사이좋은 남매라고 해도 다 큰 성인들이 그러고 있는 게 말이 돼? 네가 알고 있는 것만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너랑 형님 같은 남매도 있지만 세상에 나랑 다영이 같은 남매도 있어. 길 가는 사람 다 붙잡고 물어봐. 아니, 오빠 회사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그게 정상인지 물어볼 수 있어? 못 물어보지? 왜 못 물어보겠어? 오빠도 그게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겠지. 나는 떳떳해. 오히려 불순한 의도로 우리 남매 사이를 보는 네가 이상한 거지. 네가 이렇게까지 말이 안 통할 줄은 몰랐다. 남들은 그걸 듣고 이상하게 생각하더라도 곁에서 지켜본 너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곁에서 지켜봤으니까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뭘 했는데? 그냥 다른 남매들답지 않게 서로 껴안거나 볼에 뽀뽀 좀 한 거? 다영이 그게 내 앞에서 벗고 다니는 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왜?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말이 안 통한다. 그래, 내가 진짜 100번 양보해서 그게 오빠 남매만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치자. 오빠랑 결혼한 내가 그게 싫다, 이상하다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끝까지 상처받고 혼란스러운 내 마음은 무시하고 오로지 다영이 마음만 살피는데 지금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 안 들어? 나는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네가 내 부인이라고 해도 무작정 네 편을 들어줄 이유는 없는 거잖아. 그래? 알았어, 그럼. 오빠는 오빠 생각대로 살아. 나는 내 생각대로 살 테니까. 야, 말 아직 안 끝났어. 어딜 들어가? 야, 서은아! 정말이지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벽이랑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이대로는 함께 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이혼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다음날 이혼 합의서를 작성해 화장대 위에 올려놓고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남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처럼 화난 얼굴로 자기 동생을 변호했던 것이 떠올라 함께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퇴근 후 제가 놓고 간 이혼 합의서를 확인했는지 불이 나도록 전화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신우 편에 서서 싸울 것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한층 누그러진 목소리로요. 메모 남겼잖아. 봤으면 마저 작성해서 접수할 일이지. 왜 전화야? 은하야, 이건 아니지. 무슨 이혼이야, 이혼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이혼 쉽게 꺼내는 거 아니야. 오빠,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것 같아? 오빠가 내 뜻에 안 따라주니까 투정 부리듯 무기 삼아 이혼하자고 하는 것 같냐고. 나 진심이야. 더는 오빠랑 못 살겠어. 평생 내 편이 되어주겠다. 이빨은 소리를 하고 싹싹 빌어도 고민해볼 판에. 끝까지 다영이 편에 서서 그러는 모습 보니까 솔직히 정 떨어지더라. 아니, 그건... 알겠어. 네 말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일단 들어와. 들어와서 이야기해. 지금 어딘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어딜 간 거야? 친정에 간 것도 아니고. 앞으로 남이 될 사이에 알고 싶은 것도 많네. 됐으니까 전화 끊고 그거나 마저 작성해. 미안해. 미안하다니까. 내가 생각이 짧았어. 말했잖아. 그 상황에서 너를 이해한다고 하면 나도 이상한 놈이라는 거 인정하는 것 같아. 자존심 상해 그랬어. 다영이는 어디까지나 내 동생이고 내가 책임지고 끝까지 데리고 살아야 하는 건 너라는 거 잘 알잖아. 당연히 너가 먼저고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둘이 물에 빠지면 너부터 구해. 둘이 불구덩이에 빠져도 너 먼저 살리고 볼 거라고. 이제 와서 그런 이빠른 소리 듣고 싶지 않다니까? 어떻게 그거 하나로 우리가 헤어지냐. 지금까지 내가 보여줬던 진심은 그것도 다 가짜 같아? 다영이는 그냥 동생이야. 나이 차이도 크게 나고 어려서부터 나를 아빠보다도 더 따라서 그래. 나도 어린 여동생 생겨 기쁜 마음에 잘 챙겨서 그렇게 된 거라고. 솔직히 나도 답답해 미칠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할까? 앞으로 다영이 안 만나면 돼?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남처럼 살아? 너랑 형님처럼 그러면 돼? 뭐든지 할게. 너 하라는 대로 다 할게. 한 번은 기회를 줘야 할 거 아니야. 남편은 거의 매달리다시피 애원했고 결국 울먹이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약해졌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인데 저렇게까지 하는 사람에게 한 번의 기회는 못 주겠나 싶어 받아들였죠. 결국 지금 이혼은 했지만 그때 받아주지 말 거라는 후회는 없습니다. 그때 받아줬기 때문에 그 더러운 종자들의 끝을 받고 미련 없이 끝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한동안 제 뜻에 잘 따라주었어요. 신우가 과도한 접촉을 할 때 알아서 저지하고 남매 간의 선만 들기, 성인답지 않은 행동을 하면 오빠로서 따끔하게 훈계하기 같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었죠. 처음엔 내내 오냐오냐만 해오던 여동생을 혼내려니 어색하고 힘들어 보였지만 차차 적응해 나가는 것 같았어요. 문제는 신우였죠. 늘 자기를 공주님 대하듯 대해주던 오빠가 선을 그어 행동하니 심통이 난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남매 사이 분열을 조장한 것도 아니고 평소대로 다정하게 대해주되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선을 그으라는 것 뿐이었는데도요.
오빠 갑자기 왜 저래요? 뭐가요? 오빠 원래 저런 사람 아니었어요. 내내 저한테 한없이 다정하고 뭐라든 받아주는 사람인데 저한테 너무 차갑게 굴잖아요. 볼에 뽀뽀하지 말라고 밀어내는 게 차갑게 구는 거예요? 언니, 자꾸 선 넘는데 이건 우리 남매의 일이에요. 아무리 언니가 오빠랑 부부라고 해도 끼어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도 우리 남매만의 룰이 있는데 왜 언니가 그걸 엉망으로 만들어요? 그럼 오빠한테 가서 항의해 보시든지요. 그 남매만의 룰을 깨기로 한데 동의한 건 아가씨 오빠니까. 나를 세우며 제게 달려들던 신우는 제가 남편이랑 상의하라고 딱 잡아떼자 분한 듯 씩씩거리며 가버렸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울면서 나랑 결혼하고 난 뒤 변한 것 같다 너무 서운하다고 했대요. 여동생을 끔찍히 생각하는 사람이라 행여 마음이 약해져 또 받아준 거 아니냐고 했더니 솔직히 자기도 좀 힘들긴 했는데 잘 타이르면서 확실히 선을 그었다더라고요. 그 뒤로는 시댁에 가도 보란듯 남편에게 뛰어와 안기는 일도 없었고 남편에게 뽀뽀하거나 같이 걸을 때도 굳이 남편 옆을 차지하고 서서 팔짱을 끼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 부부가 저렇게 나란히 걸으니 얼마나 보기 좋아. 나는 우리 재환이가 결혼해서 좀 편한 것 같아서 섭섭하네. 자기 마누라야 늘상 옆에 끼고 다닐 텐데 결혼하기 전처럼 다영이 끼고 다니면 남매간의 우애도 좋아 보이고 얼마나 좋아?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다영이 저게 그동안 지 옳게 눈치도 안 보고 아주 막가파였어 막가파. 그렇게 은근히 제 편에 서서 속 시원히 가려운 곳 긁어주듯 이야기해주는 시아버지가 있어 대리만족도 했고요. 남편만큼이나 어린아이 취급하며 한없이 받아주고 이해해주길 바라는 시어머니만 못마땅해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함께 치킨이나 먹으며 주말을 마무리하려던 차였는데 느닷없이 남편에게 신우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전화를 받은 남편은 잠옷 심각한 표정이 되었고 알았다고 한 뒤 전화를 끊더라고요. 무슨 일인데? 나가봐야 할 것 같은데. 무슨 일인데 그래? 아가씨한테 무슨 일 있대? 어디 술집인데 지금 얘가 술을 마시고 정신을 놓았나 봐. 뭐? 근데 거기선 어떻게 아가씨 전화로 오빠한테 전화한 건데? 모르지, 뭐 얼굴 인식으로 열었든지 술김에 알려줬든지. 술집에서 그 수많은 목록 중에 아빠 엄마 건너뛰고 굳이 오빠한테 전화했다고? 일단 가봐야겠어. 이 기집애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어떻게 만취해서 정신을 잃어. 남편은 걱정이 앞서 허둥댔고 저는 됐다는 남편을 굳이 뒤따라갔죠. 제가 신우를 못마땅하게 여겨 그런지 몰라도 너무 자기적이고 이상하게 생각되었거든요. 술집에서 어떻게 신우 전화로 굳이 남편에게 연락해서 데리고 오라고 하나요? 그 여우 같은 신우가 여우짓을 한 거겠죠. 나가보니 신우는 혼자 테이블 하나를 잡고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어요. 현다영, 오빠.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자기 몸을 가누지도 못할 만큼 술을 마셔? 놀란 남편이 이제 좀 안심이 된 듯한 표정으로 단호하게 이야기하자 신우는 갑자기 울먹거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좀 놀라 순간 진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었어요. 남자친구가 헤어지재. 뭐? 사귄 지 3개월밖에 안 됐잖아. 벌써 헤어져? 그놈이 헤어지재? 응, 이유는 모르겠어. 그냥 헤어지고 잠수 탔는데 너무 속상해서 마셨어. 그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술을 이렇게 마셔. 그딴 새끼 똥이다 싶어 치워버리면 그만이지. 얼른 일어나. 집에 데려다 줄 테니까. 그러지 말고 나 술 좀 더 사주면 안 돼?
나 진짜 너무 속상해서 그냥 돌아가기 싫단 말이야. 아가씨, 얼른 일어나요. 오빠 다음날 출근도 해야 하고 바쁘니까. 아, 언니는 신경 좀 꺼요. 누가 언니 불렀어요? 왜 언니가 와서 난리예요? 짜증나게. 남편한테는 만취한 사람처럼 애교 잔뜩 있는 목소리로 이야기하던 신우는 제가 말을 걸자마자 아주 도끼 가득한 얼굴로 쏘아보며 또랑또랑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여우 같은 기집애가 또 연극을 하고 있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대체 알면서 모른 채 하는 건지 진짜 모르는 건지 어린아이 달래듯 달래기 바빴죠. 다음에 사줄게. 술은 좋은 일로 마셔야지 나쁜 일로 마시면 독이 되는 거야. 이별에도 매너가 있는데 그런 매너도 없는 놈 때문에 술을 마시 몸을 망가뜨릴래? 응, 싫어. 집에 가기 싫단 말이야. 그리고 이대로 집에 가면 아빠가 엄청 뭐라고 할 텐데. 신우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도 동의한다는 듯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저를 흘금 보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재우면 안 될까 싶었던 거죠. 하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진짜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작 그런 이유로 신우를 저희 집에 재우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거든요. 아가씨, 제가 직접 아버님께 전화하기 전에 얼른 일어나요.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뭐라고요? 은하야, 잠깐만 나가 있어. 내가 설득해서 데리고 나갈게. 다영아, 오빠랑 같이 나가자. 오빠가 아빠한테 오빠랑 같이 마셨다고 하면 되잖아. 어? 그럼 나 뽀뽀해줘. 어? 뭐라고? 뽀뽀해주면 바로 일어날게. 신우는 허리를 굽혀 자기를 바라보고 있던 남편 목을 양팔로 둘러안고는 입술을 쭉 내밀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혀서 저도 모르게 반문이 튀어나왔는데 남편도 좀 당황했는지 제 눈치를 보고요. 그런데 신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발까지 동동거리며 조르는 겁니다. 아, 해줘. 오빠 결혼하기 전엔 해줬잖아. 뭐라고요? 아, 그게 내가 언제 다영아. 너 많이 취했다. 얼른 가자. 나 안 취했거든? 오빠 입술 되게 촉촉했잖아. 해줘, 어? 진짜 미쳤네. 나 이거 지금 그냥 개소리로 들어도 되는 거야? 당연하지. 술 취한 애가 하는 말에 뭐 진지하게 들으려고 해. 장난이지. 얘 원래 술 마시면 좀 이상한 헛소리 많이 하고 그래. 아, 술에 취해 그랬단 말이지? 그럼 이런 헛소리는 자기가 했는지 기억하려나? 기억도 못해. 기억하면 그런 일 없게 하려고 노력했겠지. 아, 신경 쓰지 마, 은하야. 어? 아, 기억 못한다 이거네. 저는 그 추태를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남은 소주병을 들었죠. 그리고 그대로 남편 목을 감고 놓아주지 않는 신우 머리 위로 콸콸 들이부었어요. 아, 뭐야, 지금 미쳤어요? 미친 건 아가씨인 것 같아서요. 정신이 좀 들어요? 아, 은하야, 왜 그래? 뭐 어때? 어차피 술에 취해서 기억도 못할 건데. 일단 정신 차리게 해서 데려가야지. 아, 어떡해. 술 냄새. 아, 내 가방. 걸을 수 있죠? 못 걸을 것 같으면 더 정신 차리게 해줘요? 그러자 신우는 저를 매섭게 바라보며 부들거리더니 자기 발로 일어나 휘청거리지도 않고 술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이 행동만 제대로 하면 신우가 아무리 여우짓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상대가 노력을 보이는데도 이상하게 신뢰가 다 깨져 더는 정이 안 가는 기분 아시나요? 가끔 신기하리만큼 무서운 촉 같은 거 느끼잖아요. 그날이 그랬습니다. 차 안에 앉아 신우를 부축해 시댁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꾸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 전엔 입에다 뽀뽀를 자주 해줬다는 이야기. 그게 왜 그렇게 마음에 찝찝하게 남던지요.
사실 신우 문제도 해결이라고 하긴 어렵고 남편이 이혼하기 싫어 저한테 억지로 맞춰주는 거였어요. 그렇다 보니 제가 없는 뒤에선 무슨 짓을 하고 있을지 의심을 놓을 수가 없었죠. 결국 저는 다시 한번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또 왜? 너가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 그런데 무슨 이혼이야? 그건 미안. 오빠도 나름대로 노력하는 거 아는데 나 이 결혼 생활 더는 유지할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갑자기 왜? 설마 그때 다영이가 한 말 때문에 그래?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술에 취해 하는 이야기를 왜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내 마음이 그래. 더는 오빠랑 부부로 살기 싫어. 은하야, 나는 너랑 못 헤어져. 헤어지더라도 이런 이유로 헤어질 수 없어. 우리가 왜 헤어져? 너 이렇게 쉽게 이혼 이야기 꺼내는 거 고쳐야 돼. 내가 진짜 잘못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혼해? 나는 너랑 이혼 못해. 남편이 너무 강경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찾아가야 했죠.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는 남편이 그렇게 나오는 이상 합의 이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소송을 하더라도 모호한 부분이 있어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받아들여지기 힘들 수도 있다고요. 남매지간의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없는 일도 아니고 몇몇 사례도 있었지만 그 경우는 더욱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대요. 사회적인 통념에 크게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은 이상 우애 좋다라고 포장하기 딱 좋은 행동일 뿐이라고요. 그럼 사회적인 통념에 크게 어긋나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 횟수가 너무 작고 아내로서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큼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해 놓으면 가능성은 있는 거죠? 법원에서도 좀 헉할 만큼의 횟수, 증거를 잡아두시면 확실히 확률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는 이혼을 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한 겁니다. 굳이 제가 뭘 꾸미고 자시고 할 일도 없었어요. 그냥 전처럼 남편이 신우를 대하게끔 좀 더 느슨하게 굴면 되는 거였거든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죠. 옆에서 시도 때도 없이 선을 지켜라, 혼낼 것은 혼내라,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좀 주의하더니 그런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하니 또 슬슬 전에 하던 버릇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못 본 척하고 시부모님이랑 이야기하면 신우는 모른 척 자연스레 남편 팔짱을 끼고 대화하거나 아슬아슬 선을 넘을 듯 말 듯한 스킨십을 했죠. 미리 애매하게 세워둔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다 찍혔고 그렇게 모은 증거가 한 달 만에 수십 개는 되었습니다. 저도 대개는 카메라를 놓고 그냥 모른 채 하고 등을 돌리고 있을 때가 많아 후에 찍힌 영상을 확인할 때마다 어이가 없거나 화가 나 뒷골이 당기는 일이 여러 번이었어요. 소파에서 저를 향해 등을 지고 앉은 신우가 반바지 입은 신랑의 안쪽 허벅지에 손을 갖다 대는 일이나 그럴 때마다 슬쩍 신우 등 뒤에 있는 제 눈치를 살피며 즐기는 듯한 남편의 표정에는 피가 식는 기분이었죠. 증거를 모으면 모을수록 오히려 단순히 우애 좋은 남매로 보기엔 어렵다 싶은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증거의 적합성을 따지기 위해 다시 찾은 변호사도 영상을 보더니 접근을 다르게 해보는 게 좋겠다더라고요.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너무 우애가 좋은 남매라서 이혼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좀 이런 말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단연간의 경험상 그 이상을 염두에 두시고 소송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상이요? 제가 보기엔 불륜 관계인 것 같은데요. 설마 했는데 확인 사살을 받고 나니 그냥 입이 꾹 다물어지더라고요. 마음속에 든 말은 엄청 많은데 그 순간 그냥 말문이 꾹 닫혀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방어 기제가 발동됐는지 그 상황에서 제가 꺼낸 말은 부정이었어요.
설마요. 남매잖아요. 생각보다 불륜에는 도덕적인 경계가 아예 없어요. 그 뒤 복잡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냥 기분이 뒤숭숭하고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보기에도 그렇고 이런 일은 상상조차도 해보지 못했던 저도 자꾸 그쪽으로 촉이 기울었으니까요. 그러다 시댁에서 추석에 다 같이 여행을 가자고 제안해서 멀지 않은 캠핑장에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계속 의심과 혼란을 가지고 있던 저는 고기를 구워 먹으며 술잔을 기울이는 그 두 사람을 보면서 오늘 어떻게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솔직히 술김에 뭐라도 했으면 좋겠다, 증거가 될 만한 뭐라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간절함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술을 자주 권했고 저는 따라 마시는 척하며 몰래 바닥에 다 버렸습니다. 물론 신우에게도 술을 권했고요. 아가씨도 한 잔 마셔요. 곧 졸업인데 기분 뒤숭숭하겠네. 뭐 그렇죠. 취업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데 이런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 해야 돼요? 아휴, 내가 생각이 짧았네. 원래 명절에 그런 이야기 꺼내는 건 아닌데. 맞죠? 미안해요. 한 잔 더 해요. 별일이네. 언니가 나한테 미안하단 말을 다 하고. 그렇게 한참 술자리가 이어졌고 어느덧 빈 술병이 늘어난 만큼 그 두 사람도 엄청 취했죠. 시아버지야 똑같이 술을 마셔도 취하시는 법이 거의 없었고 시어머니는 거의 마시지 않았어요. 저는 적당히 마셔 얼굴이 붉어진 상황이라 누가 보면 좀 취했다 보일 수도 있었고요. 그때 갑자기 신우가 남편에게 착 달라붙어 엉기며 그러더라고요. 오빠, 나 화장실 같이 가죠. 나이가 몇인데 화장실을 오빠랑 가. 혼자 가긴 뭐하면 새언니랑 가야지. 여기 어둡잖아요. 화장실도 저 맨 끝에 있는데 여자애들 둘이 보내긴 좀 그렇지. 예, 제가 갔다 올게요. 은하, 너는 안 가도 돼? 난 괜찮아. 그렇게 남편과 신우가 멀리 떨어진 화장실로 향했고 저는 가만히 어둠 속으로 멀어지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그렇게 진짜 어둠 속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들자 가슴이 쿵쾅거리더라고요. 그렇게 초조하게 두 사람이 돌아오길 기다리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안 오는 겁니다. 역시나 제가 예상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건 아닐까, 그렇게 확실한 증거를 잡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과 동시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한때 많이 사랑했던 남자고 결혼해서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남자인데 그렇게까지 최악의 인간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든 것이죠. 그때였습니다. 좀 떨어진 자리에 있던 젊은 대학생 무리의 남자애들이 요란스럽게 떠드는 거예요. 야야야, 대박. 완전 대박 사건. 빨리 와봐. 저기 사우나실 지금 대존잼. 왜? 지금 거기 둘이 들어가서 옷 벗기 직전이야. 좋은 구경 놓칠까봐 내가 너네 데리러 온 거 아니냐? 미친놈. 폰 챙기러 온 거 아니고? 가자. 신경이 곤두서 있어 그런지 그렇게 가깝지 않은 거리였는데도 그들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고 저는 직감적으로 그들의 화두에 오른 사람이 남편과 신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 늦네요. 찾으러 갔다 올게요. 괜찮겠어? 어둡다. 같이 가자. 그렇게 시부모님과 함께 남편과 신우가 있을 곳으로 향하는데 두 다리에 힘이 풀려 당장이라도 주저앉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서 저는 진짜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화장실 가기 전 사우나실로 쓰는 공간이 있는데 지금은 고장이나 사용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 두 사람이 바닥에 드러누워 뜨거운 입맞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우나 유리를 통해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사우나 유리에 붙여진 사생활 보호 필름이 잘못 붙여져서 안에선 밖이 안 보이고 밖에선 안이 보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었는데 저는 그 순간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깜깜해지는 게 눈물부터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었는데 제 두 눈으로 확인하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보같이 빨리 일어나 사진이라도 찍어야지 하시겠지만 정말 제 몸이 제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제가 겪고 나서야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뒤로 넘어가고 기어다니고 제 몸을 못 가누고 그렇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먼저 뛰쳐나간 사람은 제가 아닌 시아버지였고 곧이어 문을 열고 극대노한 시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이어졌어요. 아, 이게 대체 뭐하는 짓거리들이야? 계단이 있는 사우나 건물이라 시아버지 가랑이 사이로 당황한 그 둘의 포개진 얼굴이 보였고 남편은 그 순간 술이 확 깨고 정신을 차린 듯 소스라치게 놀라며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주변에선 대단한 구경거리가 나왔다는 듯이 모여들어 구경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발을 동동 구르며 어떡하냐고 가만히 앉아있는 제 어깨를 붙들고 흔들었죠. 아버지, 그게 아니라, 아니, 저는, 이런 미친놈! 시아버지는 당장에 들어가 남편을 끌고 나와 밖으로 내동댕이 쳤고 남편은 계단 3개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제 앞까지 왔죠. 제 눈도 못 마주치고 땅을 보고 곧바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데 곧이어 시아버지께선 신우의 머리채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곤 땅바닥에 내팽개치듯 던져놓고는 남편을 미친 듯이 밟아 때리기 시작했어요. 이 미친놈의 새끼! 아이, 개 같은 새끼! 감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어떻게 네 동생을? 어머,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여보, 그만해요. 그만해. 아빠, 그만. 때리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제가 졸라서 그랬어요. 뭐, 이 미친년? 아이, 너도 똑같은 년이야. 내가 그동안 네가 하는 짓거리가 아슬하다 싶더니 기어이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을 만드는구나. 시아버지는 신우 머리채를 잡고 이리저리 뒤흔들며 뺨을 때렸고 정말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러자 갑자기 시어머니가 신우와 시아버지 사이를 가로막더니 시뻘개진 얼굴로 그러는 겁니다. 그만해. 그만 좀 하라고. 막말로 얘네들이 친남매야?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저는 그게 무슨 소린가 싶어 남편을 보았고 남편은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아주 오래전 재혼한 사이였고 남편과 신우는 의붓 남매였다는 것입니다. 쟤들은 상관없지. 뭐 안 될 거 있어? 뭐 대단히 큰 잘못도 아닌데 왜 사람을 대역죄인처럼 그러냐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의붓 남매면 남매가 아니야. 법적으로 쟤네들 남매라고, 이 사람아. 여기 사람들 다 보고 있네. 이봐요들, 이게 말이나 됩니까? 피가 안 섞였으면 남매가, 그것도 결혼한 새끼같이 여동생을 상대로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시아버지는 흥분해 씩씩거리며 주변 구경꾼들에게 동의를 구했고 구경꾼들은 서로 눈치를 살피다 고개를 내줬더라고요. 말이 안 되죠. 그래, 의붓 남매였다는 사실도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오지만요. 설사 피가 섞이지 않은 남매였다고 해도 그게 말이 되나요? 오히려 그 의붓 남매라는 진실이 제 정신을 돌아오게 했고 그제야 저도 말문이 트였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남매는 남매잖아요.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부부로 사는데 어떻게 그 자식들이 저짓거리를 해요? 어머님은 두 눈으로 보고도 아가씨 편을 들고 싶어요? 저 같으면요, 당장 머리채를 다 뜯어버렸을 거예요. 네? 그동안
어머님이 저 사람이랑 아가씨 그렇게 선을 넘는 행동을 하고도 괜찮다, 괜찮다 하신 결과가 바로 이거라고요. 처음엔 차분하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할수록 분하고 어이가 없어서 결국 저도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죠. 그래서 바로 남편에게 가서 있는 힘껏 뺨을 때렸고 남편은 가만히 맞고 꿈쩍도 않더라고요. 때린 건 남편을 때렸는데 발작하는 건 신우였어요. 왜 때려? 미쳤어? 네가 뭔데 때려? 네가 뭔데 오빠를 때리냐고? 너도 맞고 싶어? 지금 패 죽여놓고 싶은 거 간신히 참고 있으니까 조용히 좀 짜져 있어. 이 미친년. 뭐? 미친년? 이게 신우는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아 꺾으려 했지만 제가 더 빨랐죠. 저는 바로 발로 신우를 차 뒤로 넘어뜨렸고 신우는 바닥에 나뒹굴며 악을 질러댔어요. 아, 내가 먼저였어. 오빠는 원래 내 거였다고. 왜들 그래? 우리가 남매가 되고 싶어서 남매가 된 것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 그러냐고. 이게 다 엄마 아빠 때문이야. 엄마 아빠만 아니었어도 우린 결혼해서 애도 낳고 행복하게 살았어. 오빠를 전현한테 뺏기는 일도 없었을 거라고. 윤다영, 그 입 안 다물어? 진짜 더러워서 들어줄 수가 없네. 더러워? 뭐가 더러워? 네가 뭔데 더럽다 뭐다 이야기를 해. 야, 너 모르지? 우리 이미 할 거 다 한 사이야. 너 이전에 나였다고. 너랑 만날 때도 나였었나? 신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아버지가 뺨을 후려쳤고 신우는 그대로 쓰러졌죠. 저는 신우가 한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 애써야 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니 남편은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그래도 나는 결혼하고 나선 한 번도, 그러니까 오늘 말고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적어도 부부로서는 배신하지 않으려고 했었어. 그 후엔 한 번도 안 했다고.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해? 은하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손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려요. 한동안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했고 지금도 가끔 발작하듯 찾아오는 공황 증상으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사지를 전부 찢어 죽이고 싶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럴 수도 없고 차라리 내 몸을 찢어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살면서 그렇게 큰 분노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 뒤로 아주 폭풍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는 돌아오자마자 이혼을 요구했고 시어머니가 응하지 않자 소송까지 했어요. 당연히 저도 바로 소송을 진행했는데 제가 충격에 아무것도 찍지 못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남학생들이 캠핑장을 떠나려는 저를 찾아와 그러더라고요. 저기요. 그래도 되나 싶긴 한데 솔직히 이건 저쪽이 완전 잘못한 거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다 찍었는데 혹시 필요하실까 싶어서. 저는 그 남학생으로부터 받은 영상을 증거로 내세웠죠. 남편은 소송이 들어가자 바로 합의 의사를 밝혔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순순히 집을 나갔습니다. 신우는 졸업학기에 휴학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보니 하필 그때 함께 있었던 남학생들이 신우와 같은 지역의 대학생이라 아름아름 아는 사이였고 그 남학생들이 찍은 영상이 자기네들끼리 돌았는지 신우가 자기 의붓오빠 불륜녀라는 소문이 돈 겁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랑 어디로 간지는 몰라요. 전 남편도 사정이 썩 좋지는 않죠. 신우가 그런 추문에 휩싸였으니 신우와 다리를 걸치고 있는 전 남편 지인의 귀에도 들어갔고 전 남편의 회사에도 알려지게 된 겁니다. 거의 쫓겨나듯 사직한 후 어떻게 된 줄은 몰라요. 나쁜 소문은 빨리 퍼진다더니 그렇게 속전속결로 벌을 받게 될 줄 알았나요? 솔직히 말하면 그들이 지은 죄의 벌은 그게 끝이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공기업에서 쫓겨나듯 나온 것도
4년을 휴학 없이 잘 다닌 학교를 졸업을 목전에 두고 나온 것도 저나 시아버지에게 지울 수 없는 치욕스러운 기억과 상처를 준 것에 비하면 약과죠. 용서가 최고의 복수라고 하지만 저는 좀 못된 마음을 가져보려고 해요. 저는 그들이 더 고통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자꾸 그때의 기억이 그들의 삶을 발목 잡아 일어설 때마다 넘어지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래도록 괴롭길, 두고두고 죽을 때까지 이 일을 기억하고 후회하길 바라려고요. 그래도 되겠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